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둔 정치권이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여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지도부부터 중진소장파까지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사과는 정치적 자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 오늘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부터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구에 이어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방 민심에 호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년 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갈라지고 흩어져 계엄과 탄핵을 막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아야 하는 대상으로 애둘러 언급한 건데 더 이상 지지층을 자극할 만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시는 피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한다며 거듭 지지층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바로 위기의 본질이자 만악의 근원입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 계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쓰레기를 던지거나 무대 앞으로 난입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계엄 선포에 대한 당내 의견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작년 11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 비방글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또 언론에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라고 발언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특정 종교를 차별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시기에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울산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여론전은 창원 구미를 거쳐 어제 천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규합에 나선 건데 과격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한 유튜버가 자신을 비판하자 야, 이 배신자야! 너는 정치를 잘못 배웠어!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며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저런 쥐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비상계엄 1주기 당일은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할지 당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아직까지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강성 지지층에만 집중하고 중도 민심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당내에서는 우리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러한 메시지들이 당내 다양한 곳에서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윤 대통령이랑 손절해야지. 박절하게 이거는 끊어내야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국민께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계엄 1년을 맞아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지도부에선 오히려 더 강경한 메시지로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당을 해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과와 반성을 제안한 인사들은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대구, 충청에 이어 강원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지지자들이 사과는 없다, 계엄은 옳았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퇴장시키고 여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만 합니다. 퇴장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도록 사과는커녕 장애 집회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이 정당 해산을 거론하며 압박하자 오히려 그 화살을 여당에 돌린 겁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단합을 강조했고 이제 우리 하나 되어 함께 싸웁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킵시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당원 게시판 조사 해야 된다 외쳐주십시오. 현장에선 계엄 사과를 제안해온 박정아 의원, 하루 전 불법 계엄 반성을 언급했던 양양저 최고위원에 대한 야유와 삿대질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계엄 사과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조사 결정으로 사실상 그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속가내기에 나서면서 계엄에 대한 평가와 사과는 또다시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이 조사 절차에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권영세 의원이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SNS 통해서 친한계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좀 화면을 올려봐 주시죠. 권 의원, 당 게시판 조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한 전 대표를 겨냥해서 분탕질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상 친한계를 저격을 했고요. 김 최고위원은 당 게시판 사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린 상황입니다. 글쎄 왜 이 시점에 당 게시판에 대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좀 늦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민수 후보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사안, 그러니까 2024년 전으로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 이름을 넣었더니만 줄줄이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글을 썼던 내용들이 줄줄이 나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아웃복싱만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원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오기 전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서 당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되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묻어둔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됐냐. 오히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은 묻고 만약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 다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분이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당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이 지금 장외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이걸 이어가고 있는데 29일에 있었던 대전 집회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계엄은 불법이니까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부 지지자들을 항의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아니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이게 양양자 최고위원이 처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또 7월 2일 날 송원석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취임 기자회견에도 그때도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또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당시 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에게 있다. 예. 이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그때 표현 그대로 보면은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게 원내대표의 워딩 그대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장동혁 이 대표 체제 들어와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당의 분란으로 가는 게 더 큰 문제죠.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비판받는 이 상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8일 날 금요일 대구 집회에서도 지금 이상한 어찌 보면 우리 당원인지 안 되는 당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한데 버스로 전국을 우리 이 국민대회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계엄 사과 반대 또 윤회 어게인을 외치고 그리고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는 이 최고위원들 그날 또 우재준 최고위원은 연설도 못했어요. 조영 부의장 같은 경우도 올라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했는데 결국 연설을 다 못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조영 부의장도 그렇고 우재준 최고위원 아예 올라가서 말도 못 꺼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물론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해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큰 상황을 거치면서 가슴 속에 응어리진 국민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정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생각을 입틀막하고 공당의 집회를 방해하고 하려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당이 정말 공당으로서 이 규탄대회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부 여당이 대장동 일당들을 비호하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저렇게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항소 포기와 같은 외압을 하고 그걸 비호하는데 야당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되죠. 그러나 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 국민대회 진행하고 있는 양상은 분명히 국민들 다수로부터 공감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장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뭐 대선 때나 그때 비대위 시절이긴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서서 당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죠.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럼 뭐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지지 기반이 그분들의 지지를 통해서 된 거 아닙니까? 된 거고 또 현실적으로 그 대여 투쟁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아스팔트에서 극렬하게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저는 뭐 그분들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만 우리 당이 매달리면은 다수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지금 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 정권이 무도하고 그리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또 대장동 비리 일당을 비호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만이 국민의힘 지지로 옮겨오질 못하잖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수 국민들을 이렇게 이 지지를 받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하고 정당하고 다른 게요. 시민사회단체는 자기 주장만 하면 돼요. 그러나 정당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선거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공경에 처하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총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대여 투쟁을 하되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서 선거에 이기는 투쟁으로 나갈 건가를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의원님, 이 장 대표의 발언 몇 개를 좀 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당 대표의 메시지니까요. 29일에 대전 충청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흩어져 있었지만 이번 12월 3일은 뭉쳐서 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에는 흩어져 있었는데 올해 내일 모레는 뭉쳐서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흩어져 있는 게
18명 장동욱 대표를 비롯한 18명은 당시 한동훈 대표 따라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거 해제 반대했었고,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했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뭐 당사에 있는 분도 계시고 못 들어온 분도 계시고, 그래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흩어져 있었잖아요. 장동욱 대표 그러면 작년에 흩어져 있었던 거 비판하는 건데, 그럼 장 대표 머릿속에는 작년에 어디 있어야 된다고 어디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로 보세요. 그건 뭐 장동욱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한 분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계엄이 잘못된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계엄 해제 대열에 가장 먼저 합류했던 분 아닙니까? 그땐 그랬어요. 예,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나로 가는 건 맞아요. 하나로 가는 건 맞는데 당을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대표의 몫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사람들을 왜 너들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하거나 그분들을 뭐 배제한다고 해서 당이 하나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당이란 건 원래 이런저런 생각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걸 대표가 잘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장동욱 대표 얘기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에 책임은 통감한다. 이게 28일 대구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통감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는데 근데 그 원인이 어디냐라는 진단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그래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부족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까지 가는 그 원인을 촉발한 건 민주당의 의회 폭거 독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이 시대에 군대와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이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보수는 계멸의 위기에 와 있고 국민의힘도 어려워졌고 나라는 통째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갖다 바친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책임을 줬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가야죠.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장동욱 대표 할 것 같습니까? 최근에 나온 거를 분석해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반응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요. 아니 저희들 이제 재선 의원들이 장 대표를 만나서 지금 그동안 장 대표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부에 사실은 갈등 부분 그때 친윤 친한 갈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부분들도 수면 위로 들어갔고 또 대여 투쟁의 방향도 제대로 잡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지금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인데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더 우리가 지방선거에 이기고 더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해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 대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 또 자기가 그리고 12월 3일이라는 그 계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본인도 고민을 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아직도 지금 한 이틀 남았으니까 장 대표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뭐 집회 현장에 나가서 대표가 한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평가하고 토를 달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표는 대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국민들 속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변화된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2월 3일에 당일에 장동욱 대표의 행보를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 오늘 중앙일보에 오늘 단독 기사 하나 났는데 국민의힘 의원 전수조사 있다거든요. 의원님도 여기 참여하셨어요? 예,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지금 105명 중에서 한 분은 이제
지금 활동 안 권성동 하시니까 전 원내대표 빼고 장동혁 대표 빼고 그래서 105명. 105명이죠. 107명 중에서. 예. 네, 그렇게 105명인데 그 중에서 82명이 응답을 했는데 자, 보니까 사과 메시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43, 반대가 14, 답변 거부 19. 어쨌든 찬성이 많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31, 반대 26. 팽팽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냐면 비상계엄 사과하는 거랑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하는 거랑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과는 하되 윤 전 대통령 끊어내는 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절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2명 중에서 31명 찬성이고 반대가 26명이면 찬성이 많은 거죠. 네, 많은 건데 많죠. 아마 반대한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탈당했고 감옥에 가 있는데 무슨 다시 절연한다는 걸 꺼내서 지금 또 우리 저 보수 진영 내에는 윤 어게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집회 다니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잖아요. 이런 분들과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있냐라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윤 대통령과 절연 메시지는 내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 중에서도 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정리해야 된다. 윤 대통령하고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많다고 봅니다. 의원님은 여기 어디에 다 하셨어요? 비상계엄 사태에는 사과 찬성하셨을 거고 사과해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도 그럼요. 찬성하셨을 거고 그죠? 그럼요. 네. 지금 그 중앙일보가 갤럽하고 조사를 했잖아요. 어제 나온 갤럽의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잘한 일과 공과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제일 낮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국민 전체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2%밖에 안 돼요. 국민 77%가 잘못한 게 많다라고.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낮아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당이 윤 대통령을 껴안고 가서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장동혁 전 대표가 이거 한다거든요. 당원 게시판 뭐 똘똘 뭉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하고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한다던데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물론 뭐 지도부는 지금 모르는 일이다. 당무감사위가 본인들의 활동이다. 뭐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랑 친한계 의원 저 최고위원 징계하는 거? 이제 와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장 대표는 장애 추등을 주도하면서 하나로 똘똘 뭉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로 똘똘 뭉치자는 거에도 역행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동안 잠복돼 있던 이 친한 반한 뭐 친윤 반윤 이 갈등이 다시 표면 위로 들어와서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저는 하려면 이거 진작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내서 감사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타이밍상도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앞서 지금 역대 대통령 공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저 권영진 의원님의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 실시한 거고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체 메시지 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얘기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잖아요. 본인의 메시지가. 최근에 또 하나 공개됐습니다. 전한길 씨가 공개한 건데 본인한테 자필 편지를 썼다.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다. 전한길 씨는. 저는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전한길 씨가 공개한 건데 이러다가 수요일날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혹시 메시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은 안 되세요? 아마 뭐 전한길 씨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어서는 참 고마운 존재일 겁니다.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저렇게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지키자라고 얘기하고 또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이런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에게 보내준 귀한 선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 인식과 국민들의 민심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좁게 보고 있어요. 아마 중앙일보 저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보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야 이게 국민들을 지지하는 내가 잘했다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아스팔트에 있는 저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국민 다수는 나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반성하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라는 걸 현실 인식을 좀 직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당심 70%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경선. 이거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의원님은? 아니 제가 볼 때는 선거 지려고 작정한 것 같아. 그래요? 예. 아니 결국은 저 지방선거에서 당선시켜주는 국민이잖아요. 우리 당원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기는 공천을 하려면은 국민들의 다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놔야 이기지. 당원들만 지지를 그 좁은 이 지지를 가지고 되나요?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의 사과로 국민의힘이 지금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장동혁 대표 한번 사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도 되는구나. 조용히 하십시오. 예. 장동혁입니다. 민주당이 폭거와 국정방위가 계엄을 불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 것,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대표님 때문에 그래요. 누구 책임이야? 저는 죄가 없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 그래서 사과를 한 거 아니냐. 책임을 통과하면 이후에 뭔가 액션이 나와야지. 책임만 통감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 아니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대표님, 장동혁 대표 사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때 탄핵을 31번 특활비, 특경비, 중요부, 대통령실도 검찰도 감사원도 잘랐잖아요. 그건 대선 불복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이 대선 불복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더라. 제가 사실은 이건 대선 불복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필요한 설명이 좀 필요했다.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 나온 대로 그때 싸우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다 이래 보고요. 또 하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때 5.18도 가고 최상병 때도 그렇고 한 3번 사과했어요. 비대위원장 때. 또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 정당인가? 국민의힘은? 그럼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과는 방금 말한 저 정도다 이래 보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바른정당 분들 다 꿇어앉아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는 선거 참패. 결국 사과라는 것은 지금은 또 재판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고 또 국민의힘을 그냥 위원정당으로 헌재하겠다는 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뜻이잖아요. 이런 데서 사과를 하면은 그냥 위원정당, 내란정당으로 받아들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10년도 안 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사과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 선거는 그 이후에 다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가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정말 신기해요. 저 지금 또다시 영상에서만 보던 이 태극기 부대 분들의 발언을 직접 들으니까 새로운 것 같아요. 또다시 그 사과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보면은 배현진 의원이 뭐라 했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게 정상적인가? 저는 그게 정말 그 부분은 차치하고 비정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그게 사과라는 게 그냥 국민의힘의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가면은 민주당의 지금의 행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지금의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각을 멈춰놓고 지금 소위 입법 독재를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는 그런 입장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지. 이것이 사과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마무리되는 거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배현진 의원 발언 수위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핵인 신천지에 비위 맞추는 정당이 되어선 절대로 내년 지선에서 유권자의 눈길을 얻을 수조차 없다.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자에 올랐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배현진 의원 좀 아시나요? 사이비 종교? 뭐 신천지 통일교하고 절연해야 된다. 그건 옳은 말이에요. 정치 때마다 특히 경선 때 광역단체장 경선 때마다 유혹이 있다고요. 집단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하고 절연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에 통일교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꼈을 거다. 저는 뭐 정치에 종교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적이고 종교는 기적을 바라고 뭐 그런 입장이잖아요. 종교가 정치에 들어오면요 계속 기적적으로 계속 그래 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치하고 동떨어진다 이래 보는데 변진 의원이 변진 의원이 할 얘기 아니에요. 변진 의원은 그 나경원 당대표 선거 때 나경원을 몰아내기 위한 아주 천박한 집단적 반이성주의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때는 윤석열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홍준표 같다. 윤석열 같다. 그 앞에는 뭐 MB부터 주르륵 내려왔다가 한동훈 갔다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눈치 보는 그런 천박한 정치. 권력만 따라가진 다니는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 배현진 의원이 뭐 국민의힘에 공천 안 받고 그 지역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의 발언은 자기 스스로부터 반성하고 하는 게 좋겠다. 사과하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대표님께서. 아니 그거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배현진 의원 자체를 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본인 과거를 좀 둘러봐라. 배현진 의원 누구 사람? 홍준표 사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는 누구 사람? 윤석열 사람. 한동훈 당대표 때는 누구 사람? 한동훈 사람. 그러한 정치에 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의 변화를 가지고 무슨 올바른 정치를 얘기한다. 저는 뭐 그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본인부터 반성하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가장 그 꼬그라지게 된 윤석열 정부가 비판받게 된 사항 하나가 바로 나경원 몰아내는 연판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초선들에 의한 제가 그 명을 했잖아요. 집단적 반이성주의.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집단적 그때 반이성주의. 연판장 당사자 배현진. 그 소식 52명의 초선들이 그중에서 뭐 반은 떨어지고 반은 재선됐지만은 연판장의 주도 세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해라.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그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태극기 용사다 이렇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눠주셔가지고 혹시 제 발언이 기분 나쁘셨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태극기 부대고 태극기 용사고 괜찮아요. 태극기를 뭐 들고 뭐 애국 활동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요. 저도 뭐 좌파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의 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이 더 난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좀 반성들 해라. 왜냐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근 9년 10년 동안 한 번도 스캔들이 없죠. 돈 문제 하나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알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한마디 했던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김계리 변호사의 말인데 누굴 보고 천박을 운운합니까? 아니 메타인지가 안 됩니까?
민주당에서 찌라시처럼 짓거리는 얘기를 하더니 계엄이 왜 일어난지 공부부터 좀 하십시오. 이렇게 또. 그래도 계엄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지금 쫓겨났고 본인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 곧 이제 선고가 있는데 아니, 반성 안 하세요? 장성철이도 개몽이 덜 됐구만. 계엄이 왜 일어난지 공부 좀 하라니까. 왜 여기저기 했어요? 왜 했어요? 계엄 왜 했어요? 그거는 예전 영상을 좀 찾아보세요. 예? 여기저기 돌아가면 사진만 찍지 말고. 네.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그렇게 사람 보니까 여보 사랑해. 고맙습니다. 어쨌든 요지가 이게 아니고 김계희 변호사가 이렇게 또 응수를 했다는 것이 또 핵심입니다. 네. 배현진 의원과 김계리 변호사도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천박한 김건희라는 센 워딩을 했고요. 김계리 변호사가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그러느냐, 공부 좀 해라, 거울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 운만 좋았던 사람의 사고를 짚었더니 여기에 긁혀 발작한다. 지금 아주 서로 날카롭게 서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양측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 이 분위기 안 좋은 건 최근 장외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9일에 대전에서 열렸던 장외 어떤 행사에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는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어쨌든 계엄 6시간 계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정권 1년 내내 내란머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목소리로 이재명 아웃을 외쳐 주십시오. 퇴장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